안녕하세요. 한법과 작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법을 할 건데요. 9월 모의고사에서 11, 12번에 관련된 건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의문의 변동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의문의 변동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를 다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아마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의문 변동은 올바른 발음 및 표기와 관련이 있다. 자, 의문의 변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탈락. 아마 옆에 설명을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첨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축약입니다. 자, 이렇게 의문의 변동을 4가지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교체만 공부를 할 겁니다. 모의고사에 이것만 나왔어요. 이 교체는 말 그대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고요. 교체되는 현상이고, 그 종류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요거를 자음동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외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3개를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동적 교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된소리대기, 요거를 비자동적 교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 교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그 상황이 되면. 즉,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그 조건이 되면 반드시 되는 그런 교체를 자동적 교체라고 하고, 그것의 종류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된소리대기는 그럼 이거랑 반대겠죠. 원칙이 없어요. 아니, 원칙이 없다기보다는 원칙을 딱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봤을 때 예상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반드시 이 의문 변동이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 그런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옆에 공식으로 이렇게 표시는 하는데, 가끔 모의고사나 시험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기도 해요. 요거를 보여주고 이런 방식의 의문 변동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방식의 의문 변동인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체만 보니까, 자, 교체 가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자, 교체, 대체의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요. 자, 여기 옆에 발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발음만 변한다는 거예요.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발음대로 발음을 해야 표준 발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 헛받침이든 쌍받침이든, 자, 여기 빈칸에 있는 7개로만 발음되는 현상.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뭐라고 외웠죠? 가느다란 물방울, 뭐 이렇게 외우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로만 발음되는 현상. 유일하게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에서 일어나요. 다른 것들은 뭐 뒤에 발음에 영향을 받거나 앞에 발음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냥 무조건 한 음절에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면 박 어떻게 발음되겠어요? 박 이렇게 발음되겠죠. 부억은 부억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여러분 요 표시 있죠?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도 많이 볼 텐데, 요거는 발음 표시예요. 발음 요렇게 발음합니다. 요 표시가 있으면 요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표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그 다음에 뭐예요? 티읒, 히읗. 이거는 어떻게 발음돼요? 디귿. 그러니까 나시든 나치든 다 뭐로 발음되는 거예요? 따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자, 각각 다른 뜻인데, 자, 발음은 똑같아요. 자, 있다, 요거는 선생님이 써놓은 이유는, 자, 요거가인데, 여기 이 따가 있어서, 여러분 요 따를 놓칠까봐 써드린 겁니다. 자, 쌍시옷이 디귿으로 변했습니다. 자, 놓치다, 어떻게 발음되겠어요? 놓치다. 이렇게 발음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자, 입으로 발음되겠죠. 자, 앞으로 발음됩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밑에 이렇게 박스가 돼 있는데요. 자,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연음이라는 건데. 자, 여기 읽어볼게요. 자,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제 음가대로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겁니다. 즉, 자, 조사, 어미, 전미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문법적 의미를 가지죠. 근데 이런 형식 형태소인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뭐예요? 다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기 보세요. not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니까 어떻게 발음돼야 되겠어요? not 발음돼야 되죠. 그런데 이라는 조사, 즉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죠. 그러니까는 지읒이 그대로 발음됩니다. 옮겨 발음되는 거죠. 이렇게 옮겨 발음되는 거. 제 음가대로. 자, 깎까. 자, 원래 요 깍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하면 어떻게 발음돼야 돼요? 자, 깍 이렇게 발음돼야 되는데, 자, 뒤에 아라는 뭐예요? 어미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 쌍기역이 그대로 발음됩니다. 그쵸? 옮겨서. 자, 덮이다도 사실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하면은 비읍으로 변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다라는 조사,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피읍이 여기로 옮겨서 그대로 발음됩니다. 자, 밑에도 볼까요? 자, 리을 기역 있죠? 을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목적격 조사죠?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리을 기역 다 발음됐죠?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자, 여덟불 요것도 어때요? 리을 비읍 을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붙으니까 리을 비읍 다 발음됐죠? 자리를 옮겨서. 자, 요것도 기역 시옷인데, 자, 여기 보면은 시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했죠? 자, 어쨌든 요거 시옷입니다. 다 발음된 거고요. 자, 여기서도 비읍, 시옷 다 발음된 거죠? 여기 된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써로 썼습니다. 자, 요거를 연음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원래의 모습대로 다 발음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여기에 연음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요. 그렇다면 2번 요거죠. 그러면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땐 어떻게 돼요? 라는 거죠. 자, 요 실질 형태소는 아까와 다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어요? 아까 문법적인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음절의 끝소리가 규칙이 적용돼요, 이때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에 연음됩니다. 규칙 적용 후에 연음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겉옷이라고 있는데, 자, 옷. 자, 요거는 옷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죠? 자, 옷.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이 일단 끝소리 규칙 적용된 다음에 그 디귿이 여기로 이동돼서 발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에 연음이 된 겁니다. 자, 우이도 어때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우이 쪽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 꽃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그것이 요 뒤로 오면서 연음돼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비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음화도 발음만 변하는 거예요.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볼까요? 자, 비음화는요, 받침, 기어,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으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프린트 15쪽에 가보세요. 자, 15쪽에 가면은 요런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자음의 분류를 보면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비음화죠. 자, 비음 여기 있고요. 자, 비음이 미음, 니은, 이응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비음화를 생각해 볼까요? 받침 뭐가? 기어, 디귿, 피읍이 그쵸? 뒤에 오는 비음 모를 만나서 미음, 니은을 만나서 각각 어떻게 변한다고요? 기역은 이응으로,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으로, 그 다음에 비읍은 미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즉 변화가 마구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같은 조음 위치에서 일어납니다. 즉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이 바뀌는 거죠. 조음 방법이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죠. 남자가 뭐 여자 형제가 많은 데 있었다. 그러면 여성화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무슨 화? 이거는 비음을 만났으니까 뭐야? 비음화, 비음으로 변했잖아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먹는다. 받침 기억이 뒤에 있는 비음 니은을 만나서 자, 기억이 뭐로 변한다고요? 네, 이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먹는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받침 디귿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뭐로 변한다고요? 네, 니은으로 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물 볼까요? 받침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미음의 영향으로 자, 뭐로 변한다고요? 네, 미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밤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이제 한 번에 변하지 않는 건데요. 자, 닦는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반영되죠.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한 기역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의 영향으로 뭐로 변해요? 네, 이응으로 변합니다. 닦는. 자, 음운 변화에서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돼야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을 해야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음화 현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간만. 자, 뭐가 맨 처음에 시작되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자음이 두 개 있는 받침. 자, 요런 거는요.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지 않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요거는 탈락에 들어갑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는 교체였죠. 교체. 자, 그래서 뭘로 단순화되냐면 비읍으로 단순화됐어요. 그래서 간만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비음화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받침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미음을 만나서 자, 뭐로 변한다고요? 네, 미음으로 변하죠.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고요. 발음은 이렇게 해야 표준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가 배우는 요 비음화 외에 그 아래 보면 자, 여기 뒤에 2번, 3번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앞에 있는 어떤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는 비음화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음이 비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요런 거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것도 비음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좀 넓은 의미의 비음화예요. 자, 여기까지 비음화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거는 이따가 볼 유음화랑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아래 보면 이제 비음아 해가지고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자세히 나온 거니까 요런 얘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아까 말한 거고 요런 얘들 보면서 원리를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억이 음절 끝소리로 기억으로 변했다가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나서 이응으로 변하겠죠? 비음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이 박스에 있는 거는 제가 어문 규정집에 있는 거를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리을, 니은, 비음아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이제 그 다음 유음아가 나옵니다. 자, 유음아도요, 이제 발음의 문제예요.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설명 보겠습니다. 유음, 리을의 앞뒤에서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즉, 뭡니까? 리을, 니은이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 리을, 리을로 변하고, 자, 니은, 리을이 만나도 어떻게 변한다? 리을, 리을로 변한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선릉 하면 어떻게 돼요? 니은, 리을이 만났죠? 그러면 리을, 리을로 변합니다. 설릉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라산 요것도 자, 니은이 리을로 변합니다. 한라산. 자, 우리가 글씨로 보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발음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찰나 요것도 리을, 리을로 변합니다. 찰라. 자, 달라라 어떻게 변합니까? 요것도 달라라. 그쵸? 리을, 리을로 변했습니다. 자, 물난리 잠깐 볼까요? 자, 물난리 요거는 두 번이 변하죠. 리을, 니은 한 번 만나고 또 니은, 리을 한 번 만나죠. 그래서 먼저 앞에부터 가봅시다. 리을, 니은이 만나서 둘 다 리을, 리을로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니은, 리을이 만나서 얘도 리을, 리을로 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난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물난리는 유음아가 두 번 일어남.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달른. 자, 요거는 자, 받침이 두 개니까 탈락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히읗 탈락이라고 했는데 히읗이 탈락이 됐으니까 자, 리을, 니은이 만났죠? 그러면 유음아가 일어납니다. 달른. 자, 그 다음에 할른. 자, 요거는 리을, 히읗,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리을만 남고 그 리을이 니은과 만나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유음아 할른.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는 비음아 봤죠? 지금은 이제 유음아 보자면 자, 유음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자, 요겁니다. 요거 두 개의 문제죠? 그래서 자, 니은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그 니은이 리을로 변하잖아요. 그쵸? 즉 뭐예요? 비음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변했으니까 유음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다시 3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그 밑에 박스 있죠? 요거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어문 규정집에 나온 거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고요. 자, 요거하고 요거는 위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럼 얘는 비음아 쪽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견란, 자, 요거는 의견란이라고 하지 않아요. 임진란, 생산량. 자, 그래서 요거는요, 발음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이 입에 익혀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아유, 다 이렇게 발음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발음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앞에만 나왔을 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 이 발음을 기억하면서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법을 재밌어 하는 이유는 이 수학처럼 이렇게 공식이 딱 있어서 그 공식대로 착착 맞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그와 함께 또 문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퀴즈 보면, 자, 여러분 한번 요거 풀어 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발음됩니까? 왕능. 그렇죠. 왕능. 이렇게 발음돼요. 자, 음운론 어떻게 발음됩니까? 자, 이거는
논, 예외죠. 그 다음에 권력 어떻게 발음됩니까? 이거는 권력. 얘는 유마예요. 그쵸? 자, 공권력 어떻게 발음됩니까? 얘는 요게 들어가요. 권력. 얘도 예외입니다. 유마 예외예요. 자, 청살리 어떻게 발음됩니까? 자, 얘는 청살리. 얘는 유마 적용입니다. 얘는 유마 적용. 자, 다 정리되셨나요? 자, 교체의 네 번째. 국외음화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발음상의 이제 변화예요. 표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국외음화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국외음화는 잘 알더라고요. 자, 근데 설명을 보면은 받침 디귿, 티읕이 리을 티읕 받침도 포함인데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탈락해서 티읕으로 변할 테니까. 그것들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국외음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아마 요거 안 배웠을 거예요. 요거 없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집중하지 않아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모음도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자, 요거를 살짝 설명하면, 자, 여러분요, 이 발음해 보시겠어요? 자, 어디서 발음되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여러분 이가 이렇게 있고, 자, 입천장이 있고, 이렇게 목구멍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아마 이 혀가 이렇게 이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요 부분에서 발음이 될 거예요. 그쵸? 요 부분에서 발음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 거기서 발음이 안 되는데요. 잘못 발음하시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이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 디귿은 어디서 발음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발음됩니까? 아마 여기서 발음될 거예요. 혀가 이 뒷부분을 탁 치면서 발음될 거예요. 그쵸? 근데 발음해 보세요. 아마 여기서 발음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예요. 이 디귿이 이를 만났을 때, 자, 요게 이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이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디귿은 치조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읒이 영국의 음입니다. 그래서 치조음이 영국에로 간다. 그래서 국외음 화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귿과 이가 만나면 지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연음 배웠죠? 이 디귿이 요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디귿이 연음돼서 뒤로 넘어갔는데 이가 있네. 그럼 뭐로 변해야 돼요? 자, 지읒으로 변해서 해돋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티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음돼서 뒤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모음 이를 만났죠? 그럼 뭐로 변해야 돼요? 치읒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훌치다 볼까요? 자, 리을 티읕인데 하나를 없앨까 했는데 어때요? 뒤에 보니까 형식 형태소가 있죠? 그러면 얘는 연음이네. 둘 다 발음해야 되겠네. 그러면 리을 놔두고 한 개만 옮겨갑니다. 티읕이 뒤로 갔더니 만난 게 누구야? 모음 이를 만났죠. 그럼 티읕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치읒으로 변하죠. 자, 훌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번에 세 번째로 가봅니다. 자, 티읕이 자, 뭐를 만났어요? 아까 요거 뭐라고 했어요? 반모음 이라고 했죠? 그걸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붙여 해서 요런 표시가 있죠? 자, 요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중모음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반모음으로 시작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입모양인데, 자, 여러분 이 열을 조금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이어로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요거는 싹 지나가는 모음이고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인데, 자, 요 부분에서 보면은, 자, 티읕이 뒤에 열을 보니까 얘 형식 형태소죠. 실질적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티읕이 쑥 연음이 돼요. 그래서 연음이 돼서 쓱 가봤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반모음 이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뭐로 변해야 되겠어요? 치읓으로 변해야죠. 그러면 자 봅시다. 부처 이렇게 변해야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단모음합니다. 자, 여기서 이 처는 실질적으로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되냐면 힘들잖아. 부처 얼마나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발음은 최대한 편히 발음하는 방향으로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쉬운 방향,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쉽게 발음하자. 부처. 그래서 이 이중모음이 처라는 단모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모음화 돼서 결국은 부처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가보면, 자, 여기 박스가 또 있죠? 자, 이 박스는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네, 표준발음법 책에 있는 거 선생님이 갖다 놓은 거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예문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예문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따져가면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디귿이 이라는 뭐예요? 이거 연결음이죠? 자, 그거를 만났어. 형식 형태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읒으로 변했구나. 자, 이렇게 보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붙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자, 여러분 요거는 또 이게 이제 의문 법칙 중에서 축약이라는 게 있어요. 축약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참 점점 많아지네. 자, 축약이라는 게 있어서 디귿이나 기역이나 비읍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자 히읗이랑 만나면 뭐로 변하냐면 디귿이나 기역이나 키읔이나 그 다음에 피읍으로 변해요. 자, 요거는 이제 자음 축약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뭐가 돼요? 티읕이 됐죠? 여기에 이제 구개음화가 돼서 치로 발음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교체 중에서 자동적 교체, 조금 원칙이 있는 그런 거를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요. 얘도 물론 이제 발음상의 변화만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게 약간 원칙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의고사에 뭐라고 나오는 거야? 비자동적 교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원칙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쓴 거는 없고요. 여기 이제 그 뭐야 표준 발음법 거기에 있는 거 표준 발음법에 있는 그 내용을 이대로 박스에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된 소리가 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보면서 발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이렇게 발음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되게 발음이 헷갈려요. 국밥이라고 하지 않나? 아닌가? 국밥이라고 하나? 막 이렇게 여러분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이제 발음을 직접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넙죽하다 이런 거는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뭐 신다 뭐 안다 이렇게 뒤에 근데 이제 여기 다만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죠. 다만 피동사동 전미사 기 이제 피동사동 전미사는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있잖아요. 이희리기 우구추 거기서 이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기다 요거죠. 원래는 기본형이 뭐예요? 신다. 자, 신다. 거기에 사동전미사 기가 들어가면서 신기다가 되는데 끼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다. 신기다. 신기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또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뒷부분에서도 계속 그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예를 보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형사형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관형사가 뭐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되겠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명사 수식. 자, 그래서 여기 할 것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이것은 의존 명사라고 하죠. 갈 때, 자, 이럴 때. 그럴 때 뒤에 거를 자,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이렇게. 여기도 보면 만날 사람 이렇게. 자, 근데 다만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을 해. 이렇게 쭉 이어서 할 때는 것을인데, 자, 할 것을 잘 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할 때 이걸 끊어서 말하죠. 그럴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만날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8항 보면은 이제 사이시옷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사이시옷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문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도요, 이거예요. 결국은 관형격 기능. 위에 거랑 비슷하죠? 관형사형.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단어지만 이거는 이제 합성어예요. 이거는 합성어. 아까 거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띄어쓰기가 사실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 근데 이거 이런 거예요. 문의 고리라는 어떠한 의미가 될 때는 뒤에 거를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물을 넣는 물동이. 자, 창에 있는 살, 창의 살, 뭐 이런 거. 아침의 밥,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거죠. 강의 줄기, 이럴 때는 뒤에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잠깐 퀴즈 나오는데요. 자, 동음이의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가 다른 거죠. 자, 곤충 잠자리는 어떻게 발음하냐 이건데, 자, 어떻게 발음해요? 잠자리. 그쵸?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자는 자리 어떻게 발음해요? 얘야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잠자리. 그쵸? 이렇게 발음합니다. 왜? 잠을 자는 잠의 자리 뭐 이렇게 의미가 되니까. 그쵸? 잠자리는 그냥 잠자리죠. 얘는 이름이잖아. 자, 밑에 보면은 한글 맞춤법 여기 이제 선생님 점선으로 하나 넣었는데, 자, 요거는 왜 따로 냈냐면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음운 현상은 뭐의 문제였어요? 발음의 문제였죠. 발음은 그렇게 발음하되 표기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표기로 쓰면 그거는 잘못된 표기예요. 근데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꼭 표기도 된소리 표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9월 모의고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1, 12번에 보면 뭐 형태소에 대한 얘기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뭐예요? 여러분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이 얘기예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배운 걸로 풀 수 있어요. 즉 자동적 교체는 뭐예요? 원칙이 있는 교체였고 비자동적 교체는 살짝 원칙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니은부터 찾아봅시다. 된소리 대기를 먼저 찾아요. 뭐 있어요? 딱 봐도 알겠죠? 자, 앉고 넘다 삼고 그쵸? 그러면 이제 기억은 뭘 찾으면 돼요? 자동적 교체니까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비음화 현상이나 유음화 현상이나 구개음화 현상 찾으면 됩니다. 자, 믿는 뭐예요? 믿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받침 디귿이 뭘 만났어요? 뒤에 비음 니은을 만나서 뭐로 변했어요? 니은으로 변하는 거. 이거 바로 뭐예요, 이게? 이거 비음화잖아요. 그쵸? 답 나왔네. 답은 1번이네. 그쵸? 답은 1번이네. 자, 그것도 봅시다. 밑에 얘는 뭐예요? 리을 탈락. 그래서 얘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 얘가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음군 단순화. 자, 그 다음 이거 2번 얘는 뭐예요? 그냥 비읍이 연음된 거죠? 얘 연음이에요. 연음.
그러니까 얘는 음운 변동이 아니죠. 그쵸? 자, 반만 얘는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받침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미음을 만나서 미음으로 변하는 거. 그쵸? 얘도 비음하네. 비음아. 그러면 얘도 맞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달기. 얘는 뭐야? 리을 기역인데 기역이 뒤로 넘어갔죠? 얘는 받침, 얘는 발음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연음이죠? 그러면 얘도 음운 변동은 아니죠. 그쵸?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면, 자, 이거는 이제 앞에 거를 읽어보면, 이 형태,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모양이 변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그 변한 모습들을 다 뭐라고 한다? 그 원래 형태의 이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닭이라는 게, 자, 이를 만났을 땐 어때요? 다 발음됐죠? 리을 기역 다 발음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칙. 얘 리을 기역, 얘는 뭐 어떻게 됐어요? 얘는 기역이 리을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가 돼버렸고. 그쵸? 얘는 리을이 없어진 상태에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발음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형은 뭐야? 기본형은 닭이죠. 닭. 그리고 이 형태를 찾아봅시다. 얘는 닭 그대로 첫 번째 건 닭 다 한 거고, 여기서는 이 형태가 뭐예요? 닭이 됐죠? 닭.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당이 됐죠? 당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자 봅시다. A, 닭의 이 형태들, 이런 이 형태들은 자,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건, 자, 상보적 분포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을 해요. 상보적이다. 즉 이런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있을 수 없어. 네가 대신 있어줘. 대신 네가 없을 수 있는 이 자리에는 내가 있어줄게. 요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 이 닭이라는 원형태가 있을 수 있는 데서는 그냥 원형태가 있어. 그런데 이 원형태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네가 좀 있어줘. 그리고 그거 말고 이 비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네가 좀 있어줘.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볼까요? 자, 책 봅시다. 자, 책을 봤는데, 자, 여기서는 뭐예요? 그대로 얘는 원래대로 다 발음됐죠? 원형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도 원형 그대로네요. 그쵸? 자, 여기서는 원형이 아니죠? 얘는 비음을 만나서 책으로 변했습니다. 이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책. 그쵸. 얘는 그냥 원형이죠. 즉, 요 부분에서만 이제 이 형태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책은 기본형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기본형이 되겠군. 아니죠. 왜? 이 형태가 있잖아. 자, 이 형태가 있는 거는 뭐예요? 기본형을 정해야지. 왜? 이 형태, 자, 이 형태 여기 뭐 있어? 책이라고도 발음되고 챙이라고도 발음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기본형이야? 했을 때 얘를 기본형으로 정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요. 기본형은 있어야지. 그치? 자, C도 보세요. 밥이 이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제 밥이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 밥만 같은 경우 이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거는 뭐야?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쵸? 비음화 일어난 거잖아요. 대부분 봤을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뭐지? 이 형태를 가지잖아. 그쵸? 그 다음에 달. 자, 달을 볼 때 여기 보세요. 자, 이 달 그대로 발음됐죠. 여기 달. 그 다음에 여기도 달 그대로 발음됐죠. 여기도 달 그대로 발음됐죠. 여기도 달 요 그대로 발음됐잖아. 그치? 그럴 때 4번을 봤을 때 달은 앞이나 뒤에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 하나의 형태. 그쵸? 뭐로만 발음됐어? 달로만 발음됐잖아. 그치? 이 형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입 봅시다. 입. 이거는 결국은 3번이랑 같은 얘기잖아.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이 형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형을 설정했지. 뭐로? 입으로 설정했잖아. 그치? 여기도 보면은 얘 이렇게 이 형태가 있지만 뭐가 대표인 거예요? 입이 대표인 거잖아. 그치? 자, 해결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